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는 수많은 구구 인사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도 구구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는 환영받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분노를 일게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일본의 구구 인사 중 최근 사망한 사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일본에서 혐한을 정치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아베 전 총리입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민당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베가 총리가 되더니 혐한을 정치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본은 한국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조준 사격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가 혐한을 정치로 끌어들인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는 타케시마를 불법 점령하는 나라를 넘어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아베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했고 수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범죄 국가로 지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때리기를 할 때마다 아베와 자민당의 지지율은 높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2022년 한국 고통주기 전단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당시 일본 서점에는 엄청난 양의 혐한 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서점에 혐한 서적 코너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베가 혐한을 정치로 끌어들이면서 일본 내에서 혐한 정서는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듯이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는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며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일본에서 혐한도 한풀 수그러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의 사망 이후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동상 건립, 크라우드 펀딩으로 1,800만엔 기부금 모금, 달성률은 9.22%. 어쨌든 아베 씨의 영혼을 달래고 싶다. 아베 신상, 신사 제사장의 생각. 나가노 현에 있는 한 신사가 아베 전 총리의 동상을 세우겠다며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2025년 5월 15일 시점 목표 달성률이 9.22%에 그쳐 기간 내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대만하고 비교하면서 일본에는 아직 아베 전 총리의 동상조차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지 2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대만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은 모금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굉장히 빠르게 동상 제작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는 죽어서 신이 되었습니다. 한 일본인 남성이 5만 인상을 쓰며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시하라 당시 도쿄도 지사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직후에 도쿄 수돗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요오드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이시하라 도지사는 카나가와의 정수장을 방문해서 어른들은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한 후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어른들은 안전하다라면서 수돗물을 마시는데 사약을 먹는 듯한 표정을 지어서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안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어른들은 괜찮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도쿄의 수돗물에서는 1살 미만 유아 섭취 제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시하라는 소설가이면서 정치인인데 망원 제조기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시하라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정말 여러 나라에 대한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망언을 살펴보면 한국인에 바란다. 우는 소리 좀 작작해라.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이고 한국이 반대할지라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이익이다. 한일 합방은 조선인이 선택한 것이다. 제일 외국인의 흉악범죄가 계속돼 지진 발생 시 소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위안부를 알선한 것은 상인들인데 국가가 했다고 한 것이 고노다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을 비판한다 라고 주장했고, 정치가로서 삼류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이시하라의 발언은 사류, 오류의 망언이라고 말하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노무현을 이명박이 옹호하게 만든 기적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망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가 2022년 1월 89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1986년 출판된 대나무숲 저 멀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요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의 저자 요코 카와시마 위킨스는 일본계 미국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6년간 복역한 일본 전범의 딸이기도 합니다. 요코 이야기를 집필한 요코는 미국에서 동양의 안네 프랑크, 키모노를 입은 천사 등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요코 이야기는 1986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고, 동년해인 1986년 미국 여문학교사위원회 교사가 선정한 좋은 책을 수상했고, 1999년 보스턴 퍼블릭 라이브러리 추천도서로 선정됐습니다. 2006년에는 뉴욕과 매사추세츠 일대 공립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는 등 미국의 많은 초중학교에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알고 있듯이 요코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설은 2차 대전 직후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온갖 만행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저자 요코가 살았던 함경북도 나남은 추운 지방이어서 아열대 식물인 대나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책의 제목이 대나무숲 저 멀리서이고 표지에는 대나무 숲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부터 거짓인 것입니다. 요코 이야기에서 한국인은 무자비한 악마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머나먼 나라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한국계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버원 양으로 시작된 한인 학생들의 수업 거부까지 불사한 항의로 2007년, 2008년에 요코 이야기는 미국 학교에서 퇴출됐습니다. 미국 교과서에서 퇴출당하자 요코는 미국인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서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미국 학교에서 요코 이야기를 다시 교재로 채택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 일본인들도 각급 학교에 교재로 채택하도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코는 직접 여러 학교에 초청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적어지고 일본 정부의 로비까지 더해져서 2012년을 기점으로 요코 이야기를 채택하는 미국 학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녀는 2021년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며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연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그녀의 책은 아직도 미국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아소다로, 고노다로 같은 망원 제조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소다로는 이전에 90세가 되고도 노후가 걱정된다는 등의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TV에 나오는데 언제까지 살아있을 생각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봤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2025년 현재 84세의 나이입니다.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망원 제조기들 언제까지 살아있을 생각일까요?